네, 지금 프랑스에서 파리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뛰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느끼고 때에 따라서 함께 감정이 북받치기도 하고 많은 박수를 보내고 하기도 합니다만,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 우리가 올림픽 참여한 선수 못지않게 또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20절까지 보았는데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걸 우리는 대사명이다, 이렇게 우리 성교학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 이 모든 권세라는 말씀 속에서 보면, 그 앞절에도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경배하는 게 나와요. 이 사실 16절에서 20절 말씀 사이에서는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가 이렇게 온전히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온전한, 물론 이 땅에 계실 때도 신으로 계셨지만 그리고 온전한 인간이셨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권세를 자기가 다 부여받았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공중과 모든 우주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의 신성을 포함한 권세를 말씀하죠. 그래서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다.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권세를 주노니 너희들은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역, 땅, 영역, 언어, 공간, 인종, 남녀노소를 떠난 바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이 제자를 삼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사탄의 종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이제 신분을 바꿔 나가는 것이고, 세례를 주라는 것은 이제 그 소속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앞에서 목사님으로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공교회 앞에서 선포하는 하나의 세레모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봐라 사탄아, 이제 이 사람은 서광교회 교인됨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속이 뭡니까? 바뀌었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난 후에 20절에 보면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18절, 19절, 20절에 보면 모든 권세, 모든 민족, 모든 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게 뭡니까? 그게 제자 양육이고 재생산이고, 그가 이제 어떤 양육자가 없이도 스스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재생산할 수 있는 거기까지 이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복음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을, 주기도문에도 나오듯이 이 우리라는 이 개념의 지경을 확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한 곳에, 저는 사실 어릴 때 주기도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걸 차용해서 밥을 먹을 때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저는 제 밥상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한 끼 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내 오늘 아침, 점심, 저녁, 여기에 딱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우리라는 개념은 바로 이게 보편적이고 우주적이고 모든 민족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라고 하는 말씀은 지구 반대편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기도가 뭡니까? 쉽게 나오지 않죠. 거기에 우리가 선교적인 비전과 안목이 새롭게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내 1m 앞인지 부산까지인지 아니면 동남아시아인지 전 모든 영역인지 이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18절에서 모든 권세를 주었다. 우리가 가지지 않은 권세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민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나는 이 동구도 힘들어. 나는 지금 철양동도 힘들어. 나는 서구 여기도 망향동도 힘들어. 이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 성경 말씀 어느 1.1도 변함이 없는데 뭘 더하거나 뺄 게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디르키를 통해서 로마, 서바나, 스페인이잖아요. 여기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도마 같은 경우에는 인도까지 갔다 그러잖아요. 또 마가 같은 교회는 이집트까지 가서 그 콥틱 교회가 바로 마가를 통해서 이집트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생각, 내가 배운 만큼 내 이론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우리가 이 선교의 지경이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수고스럽 좀 따라해 보십시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권세, 모든 민족, 모든 것을 가르쳐 우리가 지키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라오스에 처음 10여 년 전에 갔을 때 처음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저 사진은 너무 제가 마음에 들어서 항상 이렇게 보이고 합니다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 덥죠? 위에 제가 캡처해서 올린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난 건데요.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제가 폰으로 보니까 지금 라오스 날씨가 31도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지역이 또 31도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폭염주의보가 내렸습니다. 근데 라오스는 지금 31도인데 아주 적절한 날씨입니다. 아주 좋은 날씨고요. 그래서 가장 쾌적한 날씨가 11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기 가장 좋은 때는 11월부터 2월까지인데요. 그래서 이때는 저녁이 한 2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북부지방으로 올라가면 10도까지 내려가고요. 그래서 저녁이 되어지면 살살하고 춥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두꺼운 옷 있죠. 막 그런 털옷, 가죽 점퍼, 이것도 입고 다니거든요. 낮에 너무 더워서 햇빛 가리는 것도 있지만 이제 북부지방으로 가면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영하 0도까지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라오스 소식을 들었다 보면 너무 추워서 동물들이 얼어 죽었다라는 사진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북부 지방에는 계절이 저렇고요. 제가 이제 라오스에 한 1년 동안 있을 때에 11월, 12월 1월 달에는 그 현재 선교사님이 저에게 전기장판을 주시더라고요. 전기장판을 제가 침대 위에 깔고 잤어요. 저녁이 되면 전기장판이 없으면 추워서 안 됩니다. 그래서 11월, 12월 1월 달에 갈 때에는 일회용이라도 이제 자기 체력에 따라서 이제 전기장판을 이렇게 지참해서 가져가기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더운 계절은 3월, 4월입니다. 4월이 가장 덥습니다. 이때는 한 4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막 턱턱 막히죠. 제가 있었을 때도 제가 제 경험에는 39도인가까지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도대체 안에 있다가 좀 39도는 어떤가 해서 밖에 나가봤어요. 또 거기 사니까 그것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9도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기철은 이제 지금이 이제 우기철이죠. 지금 8월 달이니까요. 그래서 우기철에서 우리처럼 장마처럼 이 비가 계속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이렇게 비가 며칠씩 내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비는 갑자기 쏟아집니다. 쏟아질 때 그 빗소리는 우리처럼 이런 건물 구조가 아니고 시골에 나가면 양철이 있죠. 양철이 많기 때문에 거기 때리는 그 빗소리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겁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한 시간 정도 그렇게 내리고 나면 금방 그쳐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아주 파란 하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비가 오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늘에 가 있으면 아주 시원합니다. 그래서 선교 이렇게 이제 시내 사역을 할 때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매스미를 들어갔습니다. 가게 들어가서 피하고 있는 동안에 그 가게 안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나오면 비가 그칩니다. 그러면 또 무더위가 시작되어지죠. 이걸 스콜성 기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날씨고요. 아마 우리 서강교회에서 아마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때는 아마 계절이 너무 좋을 때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날짜를 잡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라오스는 이게 바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5개 나라를 이렇게 여러분 보시듯이 연접해서 있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언어는 공식적으로 라오스 정부에서 택한 것은 50개입니다. 그런데 보통 한 140, 150개 종족으로 나뉘는데 이제 정식 종족은 50개 종족입니다. 근데 좀 지나갔습니다만 땅은 우리보다 조금 커요. 1.1배 큰데 인구는 지금 여러분 다음에 보면 다 나오는데 한 700만 조금 넘습니다. 우리 5천만 되잖아요. 700만 좀 되는데 종족이 50개입니다. 근데 이제 현지에 가서 현지 마을의 구조를 보면 왜 이렇게 종족이 많은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외딴 곳 그리고 저 산지 완전 독립해서 떨어져 사니까 아마 이게 지나간 세월 동안에 자연스럽게 종족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그래서 라오족, 항우족, 몽족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까만 바탕에 있는 것은 라오스 글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왼쪽에는 몽족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50개 종족인데요. 이게 라오족과 몽족은 언어가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가 라오어를 아무리 공부해 가도 시골에 가서 몽족들을 만나면 그들도 못 알아듣고 우리도 못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본래 못 알아듣죠. 바르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센터에 제가 왔을 때 보면 몽족들이 많아요, 라오스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이 라오족, 주종족이죠. 이 주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타겟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고 하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상향수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할 이게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몽족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막 자기 말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 라오스 아이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라오어와 몽족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라오스 아이들은, 몽족 아이들은 또 라오스 비엔티에 올라오면 라오스 말도 따로 배워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있을 때도 이 아이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는데 한국어를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라오스 사람인데 라오스 말을 몰라요. 몽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오스 말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한국말 배우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글자를 보는 것도 보면은 완전히 다르죠. 몽조어는 영어 철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 라오스 말은 완전히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라오스는 대부분 이제 소승 불교의 나라인데, 이제 우리가 처음 단기 선교를 갔을 때입니다. F4라 그러죠. 갔을 때 혼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수도에서 한 10시간을 버스를 타고 이제 올라가면 혼사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갔을 때 이제 어떤 자매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매를 만난 연유는 시장을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가, 우리가 뭐 사역을 한다 해서 구정산 가서 복음을 막 전하고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살피고 둘러보고 또 맛있는 과일도 먹고 이래 이제 하면서 하는데, 또 시장을 또 훑어가는데 재봉 일을 하고 있는데 목걸이 십자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걸 유심히 봤죠. 그래서 그냥 십자가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몽족인인데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날 저녁에 우리 게스트하우스 숙소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개봉 일을 하는 담당자하고 불안했던지 자매하고 왔더라고요. 우리가 미리 과일을 많이 사가 준비해서 먹을 거 사고 와서 같이 이제 얘기하는 중에 그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요. 요거는 요 모임을 하기 전에 미리 저녁 저 모임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다닌다 그래서 그냥 쭉 가서 이 얘기만 듣고 찾으러 갔어요. 근데 아니라 찾았습니다. 저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 교회가 있는데 라오스에는 저렇게 불교의 나라이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나가서 복음을 직접 전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추방당하기도 하고 고발하면은 경찰에 잡혀가기도 하지만 저렇게 스스로 믿겠다라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보면 라오스에도 교단이 있고 총회장이 있고 라오스 목사님들이 있어요. 신학교도 있고 말이죠. 저렇게 버젓이 교회도 있고, 비엔티엔 수도에도 보면 붉은 십자가가 왜 벽면에 아주 크게 한 2-3m 이런 큰 십자가를 내어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외부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망을 보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수가틀에 신고하면 잡히는 겁니다. 많이 잡혀서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근데 종교의 자유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후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 못 하십니까? 우리 서강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후원했다고요. 선교 후원을 했습니다. 네. 제가 라오스에 1년 동안 있을 때 이 아이들이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제가 라오스에 1년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사실 매달마다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저에게 선교 후원을 했지만 저는 가서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아이들에게 선교 후원을 한 거죠. 저 아이들은 여러분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저도 사실은 선교를 하기 이전에는 참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얼마나 교만하게 하는 줄 몰라요. 그래서 선교 도움하는 오는 사람을 향하여서 나는 현장 선교는 모르고 이론적인 선교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방어벽을 치면서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선교 현장에 나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도 또 다른 클래스에서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던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한국어에 대해서 아주 호감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가게 되면 또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사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면, 주일 오전 예배를 2시간씩 드리거든요. 2시간씩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점심을 먹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그 동네 지역으로 전도를 나갑니다. 저도 이제 한 조가 되어서 편성이 돼요. 이때는 코로나가 한창일 때예요. 제가 라오스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막 들어오고 전 세계가 마스크를 쓸 때입니다. 이럴 때 제가 나갔고, 그 갔을 때 라오스는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을 때예요. 이미 다 봉쇄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마을마다 봉쇄해버리고 도시마다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다 경찰들과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함부로 넘나들지 못해요. 그러던 중에 가니까 마스크를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몇 달 후에 라오스도 1명, 2명 코로나가 생기게 되어서 다 마스크를 쓰게 되었는데, 이들이 이 코로나 두려워하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지역을 이제 전도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제가 나가는, 한 조 조를 2명, 3명씩 짜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메콩 강변에 보면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건 좀 위험성이 있어요. 해도 상관없죠. 한번 과감하게 전하고 도발당하고 추방되면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열정은 100인데 전략은 빵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아이들이 그래도 좀 쭈삣쭈삣해요. 몽족은 라오 조종족을 만나는 게 신부는 아닌데, 독일 인도 카스트 제도처럼 그게 없는 건 아닌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접촉점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가서 먼저 막 외국인이니까 그래도 먼저 접촉점을 마련해 주면 애들이 와서 또 이제 라오스 말로 이제 복음 전하고 이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큰 나무 밑에 보면 저 같이 갔던 저기 아이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더니만 저 오소스를 가지고 오더니만 복음을 전했더니만 먹으라고 오소스 주더라고. 이렇게 오소스 받아와서 또 놀아 먹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또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세계 선교를 외치기도 합니다. 라오스 아이들이. 예. 그리고 라오스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자를 받아서 외국에 나간다, 꿈을 못 꿉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같은 동일한 공산체제 하에 있거든요. 그럼 상승을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각 나라마다 부스에 찾아가서 종족 셀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가서 이제 되게 두르죠. 그러면서 나는 어느 나라 품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각 품은 종족 자기가 의상을 입고, 이 의상은 이제 라오스 의상이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은 라오스 옷인데 각 종족의 의상을 입고 아이들이 밑에 보면은 일정적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죠. 사실은 이 라오스에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국내 선교도 힘들고, 사실 제가 처음에 가서 그 선생님을 만나 뵀을 때는 아이들이 5명도 안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적어도 100명 가까이 매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이미 인도 그리고 터키, 이미 터키에는 이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SM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그 교회를 돌아보고 있고요. 라오스 아이들이 말이죠. 세계 GDP 140위 나라입니다. 공산국가 나라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없는 나라입니다. 비자 받기 힘듭니다. 엄청 힘듭니다. 공산국가에서 나겠다는데 너무 돈 있어서 나가. 무슨 이유로 나가?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다 뚫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잘 아시죠? 누구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전하면서 주무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아무도 안 주무셔가지고 너무 제가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즘 목이 조금 하면 쉬어요. 이렇게 딱 잠겨버려서. 그래서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 나이가 지금 얼마쯤 돼 보입니까? 제가 지금 젊거든요. 제가 아이들 보고 지금 19살이라 그러거든요. 가면은. 장난으로. 근데 뭘 하다가 제가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이러고 하고 있었더니만, 하나이가 오더니만, 이제, 집가오삐가 19살이거든요. 내보고 이러더라. 아짠이 이제 선생님, 교수님 이런 말이거든요. 아짠, 집가오삐, 허리, 이러더래요. 19살 먹은 사람이 왜 허리 아프냐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농담으로만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라오스 가시면은 전부 다 30대가 되겠네요. 예, 정말입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저 몇 살쯤 돼 보입니까? 30 이렇게 볼 겁니다. 저분 나이가 얼마쯤 돼 보이십니까? 사실 외국인은 좀 나이 들어 보이죠, 그죠? 사실은. 예, 서구인들은. 여러분,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은요, 우리나라 오신 여성 선교사님이신데요, 23살 때 내가 한국으로 선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신청을 했는데 23살 어리다. 선교사로 파송하기에는 어린 나이다. 그래서 훈련을 더 받아라 해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1904년에 훈련 받고 1905년에 24살 때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언어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언어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개성이라는 곳에 우리 개성 위에 평양 밑에 가서 언어 공부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왔을 때 1년도 안 돼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당시에 의료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잘 모르죠. 알 수가 없지. 한마디로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급성 맹장이 왔는데 우리나라에 오셔서 언어도 다 배우기 전에 9개월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심장을 이 한국 땅에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편지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죽기 전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내가 죽거든 텍사스 앱윗 청년 회원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한국으로 나오라고 알려주세요 라고 요원했다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이분의 편지처럼 되었잖아요. 여러분, 저 꽃다운 나이에 말입니다. 23살 때 다짐을 하고, 그런데 언어도 다 배우지 못하고 선교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런데 25살에 죽습니다. 그 순교의 피로 세워진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아니겠습니까? 라오스 아이들이 말이죠. 뭘 안다고? 그 땅에 가보면 정말 소망 없고 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국 소망 갖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땅을 향하여서, 인도를 향하여서, 터키를 향하여서 지금 선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에 한 번 선교를 나가는 게 아니라 선교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또 못 간다 그러면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선교는 부담스러우니까 선교 여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번 우리가 한 발짝 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헌신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나라, 그게 라오스라고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라오스는 여러분들을 빨리 오시라고 나오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라오스입니다. 네, 여러분 가실 거죠? 대답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근데 또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가실 분들은 한번 이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라오스 가실 거죠? 예, 대답하신 분은 가실 분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요, 이게 제가 들었는데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어쨌든 저게 병따개래요. 병따개로 저걸 팔찌를 만들어, 오늘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팔찌를 만들어서 저걸 팝니다. 그래서 선교비를 마련하는 거예요. 예. 저래 가면 저도 이제 갈 때 많이는 못하지만 조금 했죠. 여러분 터키에 선교 후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적 있어요. 저한테 하셨잖아요. 제가 했거든요. 그 아이들 터키 나갔단 말이에요.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내 안방에 있던 10,000원짜리 한 장이 말이죠. 흘러가가지고 말이죠. 계속 이게 막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저 터키에 우리는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거기 가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집시일반 만들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 부서에 이제 가서 제가 함께 사진을 찍은 겁니다. 한 명 남자 청년이 서 있죠. 아시는 분은 이제 웃을 거고 모르시는 분. 제가 이제 그 1년 동안 있으면서 모내기를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한 번 하고 왔는데요. 지금 모를 찌는 겁니다. 이 아이들 나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17, 18, 19, 20, 21, 22입니다. CCC에서 큰 논이 있었어요. CCC에서 이걸 위탁받아가지고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이제 센터에 아이들이 한 4, 50명이 되니까요. 모를 찌는 겁니다. 모를 찌고 모내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 이렇게 모내기를, 저도 이제 가서 진짜 어릴 때 해보고 10대 때 해보고 처음으로 2번씩이나 가서 모내기를 했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모내기를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자랐습니다. 이게 근원입니다. 저는 이제 요 추수를 한번 하고 직접 이렇게 탈곡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막 바닥에 내치는 겁니다. 내쳐서 직접 탈곡을 해가지고
요거까지 하는 거 제가 이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20 몇 가마 이렇게 해놓고 이제 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면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부산에서 라오스까지 직항이 있습니다. 바로 가는 직항이 진에어나 에어부산이나 또 라오 항공, 또 베트남 항공, 또 중국 항공 있고요. 그 항공편에 따라서 4시간 걸리기도 하고 4시간 반 걸리기도 하고 5시간 40분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면 금방 도착하게 되거든요. 한국보다는 한 2시간 느리고요. 지금 3시 24분이니까 지금 라오스는 오후 1시 24분입니다. 2시간 시간이 느리고요.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데 15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자가 없는 선교사님들은 15일마다 태국에 넘어갑니다. 태국의 메콩강을 넘어가서 도장을 찍고 또 넘어오고 15일마다 이렇게 해서 선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화는 이제 끼입인데요. 입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12,000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제가 왜 12,000끼 했냐고 하면 제가 거기 있을 때 가장 많이 사 먹은 게 라오스 카오삐약입니다. 쌀국수인데 쌀국수가 10,000끼, 12,000끼 이렇게 조금 고기가 좀 나은 데는 15,000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 3년쯤 되겠죠. 한 750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라오스 화폐 가치가 많이 없어져 가지고요. 제가 이제 한 예를 들어 10만 원을 바꾸면 120만, 100만 끼, 어떨 때는 97만 끼, 좋으면 120만 끼 받았는데 지금은 10만 원으로 환전하면 170만 끼를 받습니다. 라오스 그만큼 화폐 가치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좀 경기가 좀 안 좋은 상태. 우리로 봐서는 괜찮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10만 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태국에 가면 태국은 어때요? 우리가 한 10,000원 이렇게 하면은 한 25바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막 돈을 잘못 쓰면은 거지 됩니다. 네. 너무 이게 뭐 25, 15 이러는데 그게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라오스는 10만 끼 해도 돈이 1,000 얼마, 10,000 얼마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10,000 끼 해도 얼마 안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죠.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가시게 되면 라오스 안에서는 이제 그래도 대부분 거의 먼저 가는 곳이 빠뚜사입니다. 빠뚜사의 개선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라오스는. 그래서 이게 프랑스 개선문, 즉 프랑스 올림픽 열리고 있죠. 그 개선문을 본따서 이제 라오스에게 이제 시멘트를 원조로 줬는데 그걸 좀 이렇게 뭐 도로도 깔고 뭐 이렇게 원조를 해줬는데 그걸로 갖고 사회 인프라를 안 하고 저렇게 개선문을 만들었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보여지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럼 이제 시내를 투어하다 보면 목이 마르면 그 과일 주스는요 생과일 주스입니다. 그게 향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병에 담겨 있는 걸 보면은 과일 자체가 담겨져 있어요. 그대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생과일 주스가 해봐야 한 2,000원, 1,500원 이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좀 올랐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 봐야 2,500원 이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러분 저 밑에 보면 바나나가 있는데요. 저 바나나는 아주 작은 바나나입니다. 근데 저게 기똥차입니다. 맛이 저는 라오스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라오스 과일 사과는요 진짜 맛이 없고요. 맛없는 거는 진짜 맛이 없어요. 왜냐고 하면 과일은 우리께 더 맛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품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아주 맛있게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만들잖아요. 품종 개량을 하잖아요. 근데 라오스는 자기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이 사실 당도는 좀 떨어져요. 근데 저 바나나는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저 바나나 안 먹어보면 정말 후회하십니다. 저는 저걸요 지금도 저 바나나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침 시장 딸락사에 가면 저 바나나 큰 것도 아닙니다. 이만큼 되는 걸요 1,000몇백 원에 살 수 있습니다. 실컷 살 수 있습니다. 위에 제일 위에 보면은 저런 과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주 이 과일 시장에 가면은 과일이 정말 지천입니다. 마음껏 우리가 들줄 수 있고요. 그래서 낮에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저녁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는 과일을 종류별로 다 싸가지고 와서 팀들이 함께 모여서 과일을 먹고 이렇게 하고 다 못 먹으면 냉장고 넣어놓고 또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바로 생과일 주스입니다. 조대로 가로수게
뭐라 그러죠? 표본이 아니고 내가 좀 갈아줍니다. 얘기하면 저걸 가져가서 우리 팀들이 가서 이제 먹는 저 앞에 있는 다 팀들입니다. 이제 요 식당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막 요리를 하거든요. 하다가 저 양파가 너무 맵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막 뛰어가더니만 오토바이 헬멧을 가지고 와가지고 덮어 쓰고 이제 이 애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요. 매우면 막 핑계도 안 할 텐데 또 보면은 막 이렇게 눈물을 쫙 흘리면서 오토바이 헬멧 좀 더 덮거든요. 저 에어컨 없습니다. 선풍기도 잘 없고요. 더 더운데 저렇게. 저는 사실 이제 여행을 라오스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한 라오스 한 8번 정도 가는 것 같은데요.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행지를 제가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가지고 온 사진인데요. 제가 여행을 했다고 하면 한 번은 현지에 있는 그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북부 지방에 이 라오스는 이게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종족이 50개를 거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산지에 있는 종족은 아기를 낳다가 많이 사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산모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북부 지방에 우리로 치면 도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의료 혜택을 줄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화상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간 적이 있는데 함께 가지 못하고 나누어서 갔는데 그때 제가 좀 먼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방비행, 루앙프라방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라오스 현지 이제 아이 그 아이라 그래야 될까요? 한 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차를 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그 운전을 못해서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지금은 도로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한 4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한 160 몇 킬로 되거든요. 뭐 1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근데 그게 한 4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지금은 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2시간 만에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 방비행 가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졸아가지고. 코로나가 한창일 때입니다. 관광객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완전히 복잡한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뭐 산에 올라가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산 지키는 분에게 보통 여기 하루에 보통 때는 관광객들이 얼마 옵니까 얘기하니까 한 400명이 온대요. 지금은 하루에 얼마 오느냐라니까 4명 온대요. 4명 정도. 근데 우리가 그 4명 속에 2명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다 2명을 만났어요. 아, 우리 4명이구나. 예, 아무도 없어요, 진짜 사람이. 그리고 저 폭포에 사람들이 미어 터지잖아, 그죠? 그래서 저기 올라가가지고 막 다이빙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기도 제가 갔었거든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키는 사람밖에 없고. 근데 혼자 올라가 봤습니다. 제가 늘 사진으로만 봤거든요. 관광지 얘기만 듣고. 뛰어내리지는 못하고 올라가가지고 한번 경험해 본다고 나도 관광 왔다 이래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방비행 가본 그런 그것인데 만약에 여행을 가신다고 하면 이 방비행은 꼭 가셔야 될 곳이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뭐 저 한번 가서 뛰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뛸 수 있습니다. 예, 높이가 있으니까요. 동굴도 가봤는데 와 엄청나더라고요.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여기도 한번 좋으실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루앙프라방에 있는 꽝시 폭포라고 하는 곳인데요. 예, 여기도 텅 비어 있잖아요. 이건 자료 사진입니다만 여기는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루앙프라방 못 가보고 방비행만 가봤습니다. 8번 가도 여행의 중심지 루앙프라방 제가 한 번도 제가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소개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야시장가 여기 뭐냐면 우리나라 천냥마트처럼 이렇게 만끼 뷔페입니다. 예, 만끼 뷔페에 얼마입니까? 1,000원도 안 되잖아요. 예, 1,000원 뷔페입니다. 마음껏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음료수가 5,000끼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비오라오가 만끼입니다. 비오라오 모르시죠? 예, 라오스 맥주입니다. 안 드실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게 만끼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아무튼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고요. 라오스는 사실 지금은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정말 열악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카페도 많고요. 우리나라 뭐 저거 이마트 이거 뺨칩니다. 서울 중심가에 있는 이런 엄청난 그런 현대적인 그런 센터들이 많이 세워져 가지고요. 네? 카드 됩니다. 예, 카드 되는데 제가 가서 이제 ATM기도 써봤거든요. ATM기도 써봐. 왜냐하면 마침 제가 이제 긴급하게 쓸 때가 있어가지고 현재 국내 돈이 안 들어와서 ATM기를 갔는데요. ATM기로 쓰면 수수료가 좀 나오고요. 이중으로 결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달러를 바꾸어서
환전하는 게 좋습니다. 급할 때는 ATM에도 쓸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게 그 카드가 다 되진 않습니다. 원만하게. 예, 아주 시내 중심가는 되지만 대부분 이제 동전도 쓰고 하기 때문에, 동전은 아니고 아주 작은 지폐를 쓰기 때문에 그냥 라오스 끼입을 이렇게 다 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이제 가면 지금은 교통편이 너무 좋아져 있습니다. 뚝뚝이라고 하는 건데요. 오토바이하고 뭐 뒤에 리아카 같은 거 붙여가지고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없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이게 줄을 섰습니다. 예. 그래서 가면 이게 눈에 확 들어와요. 이게 무슨 오토바이인지 리어카인지, 그리고 보면요, 불안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탔던 것도 가다가 멈춰가지고 시동이 꺼져가지고 겨우 발동 걸어서 가기도 하고. 지금은 저거는 아주 양호하게 깨끗한 것이고, 지금은 택시가 많습니다. 택시가 많이 생겨가지고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많이 개선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팀들이 이렇게 제일 앞에 있는 저분 운전기사하고 사진 이렇게 찍은 그런 내용이고. 이게 뭔지 아세요? 예, 중국 자본으로 지금 쿤밍에서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까지 우리나라 KTX처럼 고속 철도를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시게 되면은 비엔티엔에서 방비행 4시간, 방비행에서 루앙프라방까지 6시간, 총 9시간에서 11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행을 하려고 하면. 물론 비행기가 있습니다. 국내 비행기가 있어서 1시간 만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과거에는 10시간 걸려야만 루앙프라방 가고 방비행 4시간 갔던 거리를 지금은 단 1시간 만에 방비행, 또 1시간만, 총 2시간 만에 루앙프라방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거리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한 163km, 그리고 240 몇 킬로까지. 그러니까 우리 뭐 한 400 몇 킬로까지. 부산에서 이제 대구 좀 지나 구미까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서울까지 정도 되는데 우리 2시간 주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도로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완전히 산을 넘고 계곡을 넘어서, 저는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폰사원 갈 때는 그걸 제가 경험을 했는데 루앙프라방 쪽에 가지 않아서 몰랐는데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폰사원 갔을 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갔을 때에 10시간 차를 타고 갔다가 내려올 때 그걸 목격했거든요. 이게 거의 국도입니다. 국도고 주도로입니다. 근데 완전히 산골 도로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데 딱 대성통곡하는 한 분이. 근데 나중에 이 버스가 가다가 내려서 같이 구경했는데 차가 한 개 이렇게 처박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저희 급주려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그게 없다. 네, 저렇게 뽀송뽀송한 KTX를 타고 여행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24,000원 정도 이렇게 우리 돈으로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거의 비행기를 타는 수준입니다. 여권이 있어야 되고요. 사전에 티켓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티켓팅 하는 사람에게 의뢰해서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좀 까다로운 면이 있지만 중국이 1대1로라고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지금 쿤밍에서 비엔티엔까지, 비엔티엔에서 이제 방콕까지 이들이 놓으려고 하는데 태국에서는 의도를 알고 태국에서는 이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엔티엔까지만 와 있고 태국까지는 아직 가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 로스 이제 우리 가시게 되면요, 이제 우리 전반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로고스 칼리지라는 곳을 갔었는데 한국인 목사님이 지금 학교를 세워서 사역하시는 곳인데, 제가 처음 갔을 때는 10년 전에는 짓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는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가서 라오스를 배웠거든요. 학생으로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시게 되면 제가 저쪽 우리 목사님의 부인 사모님 되시는 분이 또 제 아내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아세요. 그래서 저걸 처음에 지어 나갈 때, 건물이 지어 나갈 때 기도 동력도 하고 제 아내하고 어차피 아는 관계여서 여러분 교회 가시게 되면 로고스 칼리지를 한번 방문을 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도 듣고 어떻게 사역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에즈라 센터도 이제 처음에 라오스 가서 첫 현지 교회 갔을 때가 저기입니다. 저기도 우리 한국의 목사님, 합동측의 목사님께서 그때 20년, 지금 한 30년 전이 되겠죠. 30년 전에 갔어가지고 현지인들 가니까 청년들이 한 100여 명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할렐루야 축구단에 감독하시던 나눔 쌤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럼 지금도 라오스에 계세요. 그분은 뭐 어떤 교파, 선교단체를 떠나서 우리 가면은 여러분들 아마 맞이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남도 가지고.
축구 선수한테 가서 에즈라 센터에서 무료로 아이들을 축구를 가르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국가대표도 나왔습니다. 물론 국가대표 해봐야 6대빵, 7대빵, 8대빵으로 치는 팀입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와요. 그럼 우리 라오스에 섬기는 분들 가서 인천까지 가서 뭐 경기 하기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뛰어난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아이가 태국의 프로팀에 진출했습니다. 근데 진출해서 거기서 프로비 돈 받는 거를 이 학교에다가 또 뭡니까? 후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500만 원씩 후원하면서. 근데 그 선교사님이 가서 에즈라 센터에서 축구 센터를 또 운영하기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합니다. 아마 저기도 아마 우리가 방문할 곳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선교사님을 우리가 조인을 해서 또 만나서 함께 얘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고, 현지 교회에 주일이 끼인다고 하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장 사역인데요. 우리 사모님께서 아마 단교 선교로 라오스를 다녀오셨는데요. 현지에 갔었을 때에 만난 그 영혼들이 계세요. 그 영혼 다시 가보는 걸 재방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선교사님이 그 사모님께서 리더가 되셔가지고 그곳을 한번 재방문해 보면 사모님 가서 누구세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옛날 사진을 다 가지고 가는 거죠. 가져가서 이때 얘기하면 다 아세요. 만나서 또 이렇게 그분들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어떤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선교를 계속해서 사역을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을까라고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우리가 나가서 뭘 하고 오겠어. 그것이 아니라 선교의 첫 단추를 꿰인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 퀘스천 마크를 안고 들어온다. 의문을 안고 들어온다. 이것이 시작이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뭘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서 뭘 하겠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가서 내가 뭘 많이 배우겠다 하지도 마시고,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이 잡히고,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지? 그것만 안고 와도 이게 성공하는 것이다 생각되는 것이죠.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사실 저도 라오스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도하는 게 정말 피상적이었습니다. 이게 다 성경 갔다 오신 분들 여러분 계시겠지만요, 피상적이었거든요. 현재 영혼 한 사람 이름도 아는 영혼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체감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이론적인 기도는 말 그대로. 물론 그 이론적인 기도도 선교를 향한 그 아버지 마음, 아버지 들어주시죠. 근데 라오스를 갔다 오고 난 후에는 뭡니까? 내가 그 영혼의 얼굴을 알잖아요. 그 영혼을 손을 잡아 봤잖아요. 우리 남자친구들을 막 안아봤잖아요. 농담도 해봤잖아요. 같이 축구도 찾아가 제가 넘어져가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요. 지금도 흉터겠습니다. 설레빠 치고 축구하거든요. 축구도 없습니다. 그거 해봤잖아요. 이름 알잖아요. 성격 알잖아요. 감정 알잖아요. 장단점을 알잖아요. 그걸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막연한 열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름을 알고 영혼을 알고 그 영혼 밑바닥에 있는 고민을 알고 그걸 안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출발점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에즈라 센터입니다. 밑에 저게 제일 위에 있는 1층, 4층에 있는 이제 강당인데요. 이게 정부의 허락을 받을 때는 이것을 강단으로 허락받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 이것은 예배당입니다. 이거 우리가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단을 세우고, 근데 지금은 다 100%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하나, 둘, 세 개 있는데요. 여기 보면 로고스, 이름이 로고스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있고요. 또 밑에 보면은 모양으로 이렇게 기둥 위에 이렇게 하는 성경책입니다. 목사님은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다 지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은 하면 저게 아마 종합대학으로까지 성격이 되어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저기 가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제가 저기서 한 몇 개월을 지금 라오스를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여행이니까요, 충분히 기쁘게 감사하게 또 맛있는 것도 먹으면, 카페도요 우중충한 카페 아닙니다. 조그만 카페, 아마존 카페, 삐까 번쩍 완전히 시원한 그런 엄청난 카페들이 있는, 거기 가서 우리가 충분히 마시면서, 그러나 시골 가다 보면 이런 아이들이 가게를 봅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는지 물어보면요 8살이래요 8살이 가게를 봅니다. 여자아이 몇 살이야? 12살입니다 13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이 지금 가게를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만나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냥 길 가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생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잠 안 오십니까? 지금 이 여름에 시간이 지금 지났는데, 와,
오늘 제가 서광교회 와서 오늘 놀라고 가네요. 이 정도 되면 거의 다 제 지금 톤이 지금 자산가 톤인데 진짜 아무도 안 주무셔. 와. 제가 지금 가끔씩 뭐 재밌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예. 이거 지금 그 집입니다. 이렇게 이제 찹쌀밥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우리가 도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얘기는 또 기회가 있으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있으면 제가 요연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서 우리 하룻밤을 잤거든요. 이게 한 가족입니다. 7남매, 5형제와 2자매가 20여 명이 사는 집성촌인데요. 복음을 사실 못 전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다시 제가 가기를 원하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왜냐고 하니까요. 5자매 2형제인데요. 한 사람은 현직 군인이고 한 사람은 현직 경찰이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못 전하고 어쨌든 너무 환대를 해주셔가지고 아침밥 저녁밥 다 해주시고 저녁에 다 자고 그 다음에 와서 이렇게 나왔던 다 이렇게 함께 옆에 보라색 입은 자매는 수도의 BNTN의 대학생인데 방학이라서 내려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사진을 찍었더니 이 내용은 아까 내용보다 더 많아요. 근데 여기서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이 영은 우리 앞에 나갔던 팀이 전 이제 선교를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선교사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책을 주시면서 라오스 성경을 주시면서 다시 가서 이렇게 바시라 그래요. 귀신줄이랑 바시를 끊고 복음을 전해라 해서 그 일을 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줄을 끊고 성경책 전하고 왔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게 한정이 없습니다. 좀 끝내기로. 요번에 이제 단체로 우리가 이제 나갔을 때 아이들이 함께 사진을 찍은 그 내용들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든 권세를 받은 백성으로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저와 우리 모두들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되지 저기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은요, 그것을 좀 따라해 보십시다. 지금은 단기 선교의 시대입니다. 예, 여러분, 단기 선교는 장단점이 있어요. 이 단기 선교를 잘못하면 단기 선교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선교의 그런 상황들을 흐트릴 수도 있는 반면에 잘하게 되면 이것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단기 선교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단기 선교라고 해서 우리가 갔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선교라고 하는 것이 뭐 5년, 10년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또 혹은 1년 또 혹은 1개월씩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고 하면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알고 그들의 필요에 맞게 또 내게 있는 장점이 있으면 그걸 극대화시키고 없으면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해서 우리 한국에서 잘 만들어서 어느 정도는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나가는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나가는 것보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선교사님들이 팔방미인이 아니잖아요. 모든 분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선교 현지인을 보면은 그 선교사님이 가지고 계신 역량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많은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것을 누가 다 할 것이냐? 그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단기 팀들이 내가 미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태권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발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가서 이발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가서 미용을 해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 몇 번 하고 부채춤을 몇 번 추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 현지에 가서 장교 선교사님들의 제자들에게 그 기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현지에서 그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주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텀을 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조를 짜서 그런 팀들 사실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또 가는 선교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는 선교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구분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예,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라는 그 속에는 뭡니까? 선교를 우리는 재단해버리고 선교를 한정 짓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꿈을 들어야 됩니다. 예, 기도하면서 갈 수 있고요. 내가 누군가를 보내면서도 나도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갔다 오고 함께 협력해서 이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라오스를 갈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서광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2111 비전, 이 비전에 맞게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롭게 또 결심하시고 다짐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어느 세대 가신다고 했었는데 여기 오늘 계시던 모든 분들은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많이 가면 갈수록 좋습니다. 젊은이들도 가고 청년도 가고.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런 말하면서 나이가 좀 많이 들었네요.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얼마나 살겠어요. 근데 저도 60년대, 70년대를 기억하는 사람이거든요. 70년대를 내가 몸으로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지금 라오스 가면요, 70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제가 이 시간 청년들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도 한번 킵하시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